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제이니 강사입니다. 또 이렇게 여름 방학 대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까, 그렇죠? 방학 특강인데 고민하다가 자, 이런 주제가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주제는 How to Study LC. 어떻게 하면 리스닝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들어보는 것 이상, 그렇죠?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하수라고 불러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대부분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가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래요. 일단 첫째,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 이번 방학 목표는 1000문제 풀어야지, 2000문제 풀어야지. 여러분, 그 목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문제만 많이 풀고 틀린 거는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그럼 똑같은 문제 혹은 유사한 문제 나오면 또 틀릴 텐데? 그렇죠? 왜 그런 반복을 무지하게 하는지 괜히 고생스럽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틀렸습니다. 아, 리스닝이니까 무조건 많이 들으면 돼. 아,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 많이 들으면 리스닝에 대한 감은 좀 생기겠죠. 하지만 좀 시간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나요? 네. 들어야 하는 걸 들어야지. 그렇죠? 네. 자, 무작정 듣는 거 노입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틀린 문제를 무조건 외우자. 팔이 떨어지도록 딕테이션을 하고, 그렇죠? 목이 빠지도록 어려운 쉐도잉을 하면서 열심히 외웠는데 유사한 게 나와도 또 못 알아들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아주 시간을 들이는 것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는 우리 고수들의,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리스닝 방법은 대체 뭐냐? 자,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만 골라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문제를 풀 때도 나올 만한 것들만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적당히 풀어야 돼요. 적당히 푼다는 얘기는 내가 리뷰할 시간을 많이 둔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그냥 어느 정도 풀어야 리뷰를 제대로 하지.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떻게 그걸 다 틀린 걸 리뷰합니까? 그렇죠? 자, 저는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루에 한 2파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 2파트 정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네. 아니, 문제를 틀렸으면 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죠. 그래야 유사한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든 그다음 그 문제가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작정 듣기만 하면 어떡해요? 듣기 전에, 그렇죠?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반드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면 되느냐? 자, 고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 리스닝 공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하루에 2파트 이상 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처음 시작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입문반 학생이랑이던가 아니면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하루에 한 파트 제대로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봤을 땐 2파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파트를 같이 공부해 주시고 하루에 2파트. 그리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날은 파트 4를 같이 공부해 주시고, 세 번째랑 네 번째 파트는 풀이 유형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어지는 유형을 60문제나 풀면 지쳐서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파트끼리 묶어가지고 오늘은 1, 3파트 했으면 내일은 2, 4파트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2파트 이상 넘어가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1, 3파트 혹은 2, 4파트 2파트를 풀었어요, 오늘. 자, 풀었으면 그 다음에 답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맞추시나요?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뭐냐면 스크립을 통해서 정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집 같은 거 풀면 뒤쪽에 뭐 나와 있냐면요, answer 키가 나와 있어요. 1번에 A, 2번에 B, 3번에 C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 answer 키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11번을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립을 딱 11번을 봅니다. 그러면은 11번 정답만 확인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내용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크립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거 해당하는 음성을 들으면 아까 내가 왜 틀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안 들렸고 뭔가 헷갈리고 그래서 분명히 오답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스크립을 봐버린 상태에서 다시 듣게 되면요. 도대체 내가 어느 부분을 뭘 잘못 들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앤서키를 통해서 정답을 체크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1번을 틀렸어요. 11번에 해당하는 음성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보는데 3번 이상 듣진 않습니다. 3번 이상 듣지 않아요. 보통은 한두 번 정도 들어보면은 아니 한 번만에 딱 들으면서도 내가 이거 아까 왜 틀렸지? 뭔가 착각했나 보다.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3번까지 들었는데도 이게 왜 답이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요 3번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몰라서 틀리는 거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스크립을 꺼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들리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외워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스크립을 폈잖아요. 오답 분석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오답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단계까지 안 가요. 스크립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에 해당하는 거 내가 이거 이래서 틀렸나? 그리고 나서 대충 훑어본 다음에는 그냥 외워버리죠. 네.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 전 단계까지 가면요. 똑같은 문제, 유사한 문제 나와도 또 틀려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어느 부분을 잘 모르는지를 짚고 넘어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사한 문제까지도 대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오답 분석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답 분석이란 뭐냐? 왜 틀렸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오답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오답 분석한 후에는 오답 노트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리스닝용 노트를 RC용 노트랑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공부한 부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그렇죠? 거기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오답 분석한 걸 적으시면 돼요. 내가 질문을 못 알아들었다. 그렇죠? 질문 어느 부분을 못 알아들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요거 별표해가지고 암기.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오답 보기를 정답으로 골랐다. 뭔가 헷갈렸다. 그럼 처음에 내가 이게 왜 헷갈렸는지를 노트에 한번 그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오답 노트 작성입니다. 추가적인 오답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2탄에서 우리 제인이 선생님의 그렇죠? 공부 방법 2탄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일단 오답 분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파트별로 좀 달라요. 왜? 유형이 다르니까. 자, 첫 번째 파트는 보통 왜 틀리죠? 첫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 문제라고 하죠. 네, 사진이 나와 있고 그 사진 묘사는 4문장이 나오는데 이 4문장 중에서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장의 단위가 보통 한 문장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파트의 출제 의도는 여기에 등장하는 어휘나 표현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사진 속에 그 어휘를 몰라서 그렇죠? 사진 속에 정답 속에 그죠? 사진을 묘사한 그 정답 속에 특성 어휘나 표현을 몰라서 틀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그는 그 어휘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시험에 스트롤링 이거 스트롤 이런 단어가 잘 나오는데요. 스트롤이 천천히 걷다 이런 뜻인데 기본 어인데 이제 내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2-3번 들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스크립을 보시고 스트롤이라는 단어 내가 모르는구나. 천천히 걷다. 걷다 웍이랑 같은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휘나 표현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어휘나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닌데 정확한 쓰임새나 그렇죠?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파트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체어가 있고 소파가 있어요. 자, 사진 속에 소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파를 체어로 묘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파를 체어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에서는 있다고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소파는 체어 아니야. 체어는 의자야. 소파는 소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지워주겠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체어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형태의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은 다 체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어는 알고 소파는 아는데 이 같은 개념이라는 걸 모르면은 틀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듣지만 틀립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휘는 알지만 정확한 어떤 어휘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셔야 그래야지만 다음 시험에 대비가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하나 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 컨테이너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철제 컨테이너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파트 1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컨테이너로 나오냐? 이런 볼이라든가 밥그릇 같은 거, 그 다음 박스라든가 필통, 뭐 여러 형태의 그런 용기들이 컨테이너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은 모른 채 컨테이너를 들었을 때 컨테이너만 생각하면 파트 1에서 들어도 틀릴 수 있겠죠. 제 말 뜻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휘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확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몰라서 틀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분석해낸 다음에 노트에 적어주셔야 그걸 내 거로 만들 수가 있고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대비가 될 수 있어요. 제 말 뜻 이해되시죠? 오답 분석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휘나 어휘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아는 단어인데도 못 알아들어 틀릴 수 있는 거죠. 리스닝이니까. 그렇죠? 특히 영국식, 호주식 발음이 익숙치 않잖아요. 대표적인 단어 뭐 이거 빠졌네요. 다시 advertisement 광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advertisement란 광고를 나타내는 어휘가 있는데 이게 영국식 발음으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advertisement 이렇게 나와요. advertisement가 아니라 advertisement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예, 모르는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 어휘의 발음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노트에다 적어야지. 영국식 발음 주의.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발음의 문제였으니까 많이 따라 하시면서 귀에 익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닝을 쉐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따라 하셔야 많이 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한다고 익숙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advertisement 많이 따라 하시면서 발음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혹은 특정 어휘의 발음이 아니라 뭐 연음 현상이라든가 탈락 현상 이런 발음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영문장을 잘 못 듣는 경우는 사실 조금 입문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초 리스닝 과정을 통해서 왜 이런 발음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공부하시고 많이 좀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분석. 그렇죠? 어휘를 혹은 표현을 모르는가 아니면 어휘에 대한 개념이 없는가 아니면은 정말 발음을 못 알아들어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그다음 정리하시고 첫 번째 파트는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파트로 넘어가요. 파트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이라고 하죠. Q&A 질문하고 그럼 두 번째 하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A, B, C 세 개를 들려주는 것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합한 걸 골라주시는 건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번을 틀렸어. 그러면은 질문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질문은 제대로 들었는가?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그렇죠?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그러면은 질문을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못 알아들었는지. 자, 그 중에서 빈출 패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매번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자, 빈출 패턴을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고 공부하면은 그 학생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Would you like me to 언제 쓰는 말입니까?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호의적인 제의. 그거에 대해서 I'd appreciate it. 그럼 너무 감사하죠. 되게 빈출 패턴의 질문과 그냥 전형적인 답변 유형인데 사실 요거만 들어도 뒤에 거 하나도 못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것마저도 우리가 많이 틀리죠. 그렇죠? 자, 질문은 제대로 들었는가?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어느 부분을 왜 못 알아들었는가? 그 부분 좀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넘어가세요. 이번엔 이제 보기를 넘어가는 거지. 질문은 들었는데 정답 보기를 못 알아듣겠어.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못 알아들은 거는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세모나 퀘스천 마크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자신 있게 지워줍니다. 그럼 정답이 없어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소거법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파트는 함부로 지우지 말자. 그렇죠? 자, 답변을 못 알아들어 틀렸다. 그러면은 답변을 왜 못 알아들었는지 역시 답변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질문을 못 알아듣거나 답변을 못 알아들어서 틀리는데요. 그런데 질문 답변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오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렇죠? 이 표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고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역시나 오답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please 라고 지금 보기 중에 등장했는데 정답 돼요 안 돼요? 정답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오답입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거를 정답으로 고르냐면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커피 드실래요? Yes, please. 네, 주세요. 이렇게. 자, 주의해야 될 거.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는요. 커피를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커피 어떻게 먹니?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묻는데 네, 주세요는 말이 안 되겠죠. 어떤 것들이 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With sugar, please. 응? 이거 with milk, please. 우유 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물어봤으니까 기호와 나와의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골라가지고 틀렸다. 그럼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죠. 다음에 안 틀리려면. 맞아요. 네, 반드시 분석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인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3, 4파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1, 2파트랑 좀 다르죠. 1, 2파트는 뭘 읽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3, 4파트 같은 경우는 세 문제와 보기를 읽은 상태에서 대화문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찾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청취력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랑 보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독해력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굉장히 좀 고득점자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지금 오답을 골랐는데 그 학생이 계속 듣기만 해.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독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해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휘에 내가 어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어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예전에 문제 중에 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등장했어요. 자, travel arrangement라는 단어가 출제가 됐는데 travel arrangement가 뭐죠? 여러분, travel arrangement가?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여행 일정? 이렇게 해서 막 스케줄 이런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이래서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travel arrangement는요 여행 준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숙박 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행편 예약이라든가 그렇죠? 항공편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어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어휘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질문과 보기를 정확하게 읽었는지 분석하시고 질문 보기에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듣기 문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틀렸겠죠. 자, 일단 첫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제대로 되었느냐. 앞에서부터 화자들이 누구고 그렇죠? 화자들의 정체, 여기가 어디고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에 대한 감이 왔느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부에서 전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찾아야지 정답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죠. 지금 앞에서부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부분만 들으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점수대가 낮을 땐 상관없어요. 근데 고득점 문제는 못 맞춰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얼마나 조금 더 잘 들어줄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리고 특정 부분에 보통 재표현 우리가 패러프라이징이라고도 하죠. 이 재표현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재표현 한 두 가지 적어봤어요. 자, 대화문에서 go over a report. 나는 go over a report 할 거야. 그래놓고 답변에는 review report 이렇게 재표현해가지고 정답으로 등장하죠. 내가 잘 들었습니다. 문제도 다 읽었지만 이게 이렇게 재표현됐을 때 재표현을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더 come up with an idea.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 이게 대화문 중에 등장했다 봅시다. 보기 중에 develop an idea, 아이디어를 개발하다. 이게 이렇게 재편돼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재편됐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인지 모르면 재표현을 내가 잘 모르면 그러면은 맞춰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틀렸으면 재표현 정리하시면서 외워주셔야 되고 맞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이렇게 재편됐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르게 재편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리스트해가지고 정리해드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에 틀렸으면은 정리하시면서 계속 같이 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 번에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질문 보기를 잘못 읽은 건 아닌가? 만약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정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질문 보기 제대로 읽었는데 3, 4파트에
그러면 문제가 틀렸으면은 그럼 전체적인 대화문이나 아니면 지문을 잘 못 알아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가? 아니면은 부분 등장한 제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한 건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석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리스닝 같은 경우는 날씨랑 다르게 또 혼자 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팁을 드리면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이거 부분을 잘 못하는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좀 리뷰 노트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 분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하면서, 그렇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암기, 그렇죠? 암기하면서. 자, 서머라이징이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칭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솔직히 1, 2파트는요. 단문장 형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잘하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으면 적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지문들을 다 외워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받아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쉐도잉으로 마무리해 주실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 저는 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항상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3, 4파트의 경우입니다. 3, 4파트는 문장들이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파트 4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 다니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서 받아쓰기 하면서 쉐도잉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째, 만약에 내가 지금 들은 대화문이나 지문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화자가 누군지, 장소가 어딘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감은 잡혔는데 부분 뭐 제 표현이 이유가 됐거나 아니면 부분 놓쳐가지고 틀렸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러면 사실 요 같은 경우는 요 부분만, 그렇죠? 본인이 놓쳐서 틀린 혹은 제 표현을 몰라서 틀린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만 외워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정도만. 자, 외울 때는 뭐 일단은 지문을 좀 읽으면서 쉐도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쉐도잉이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무조건 들으면서 따라 읽는 게 쉐도잉은 아닙니다. 들으면서 따라 읽어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움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그 스크립을 보시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가능한 발음 좀 주의하시면서 읽어주시면서 외워주시는 것도 리스닝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단 계속 듣기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반드시 입 밖으로 내서 읽어주시는 거. 자, 만약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그 부분 틀린 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쉐도잉 하시면서 따라읽기 하시면서 좀 외워주시고, 만약에 처음부터 앞부분 대화문 혹은 지문의 앞부분부터 얘네들 누구지? 지금 어디 있지? 뭐지?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웠던 그거에 해당하는 지문은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게 다음 지문, 유사한 지문들을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좀 지문을 외워주신 다음에 부분 특히 안 들렸던 부분은 받아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서 외워주시고 쉐도잉 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은 요 부분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거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득점으로 쉽게 이어지기 좋은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서머라이징까지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죠.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자, 문제를 적게 풀더라도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학습하고 넘어가시고, 항상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정리한 것들도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도 해 보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습관화 들이시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서 조금 더 고득점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들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고득점을 향해서, 그렇죠? 달려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그렇죠? 팁들과 그런 공부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학 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